네, 이기종 기자와 함께 디스플레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LG 디스플레이 화이트 OLED, 네. 대형 OLED가 있는데 기존에는 3스택이었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광저우 공장에서 4스택 새로운 제품을 양산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스택이 뭔가요? 여기 LG 디스플레이는 화이트 OLED라고 해서 백색 발광원을 이용하고 네. 그걸 이제 컬러 필터 통과해서 이제 색을 구현하는 건데, 네. 백색 발광원을 만들 때 이렇게 블루층이 있고 옐로우층이 있고 블루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흰색 빛을 만드는 건데, BYB래요? 예, BYB고 네. Y는 그린, 옐로 그린, 레드 이렇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스택을 형성하는 건데, 이걸 스마트폰 쪽이랑 비교하면은 스마트폰은 워치랑 차량용 OLED는 파이메탈 마스크 사용해서 한 개층에다가 RGB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접해서 네. 만드는 다이아몬드 픽셀. 그래서 네. 거기서는 빛과 색을 모두 구현하는 방식이고, 여기 대형 OLED, 이거 화이트 OLED는 여기 백색 발광을 만들어서 컬러 필터를 통과시키는데, 백색 발광원을 만들기 위한 구조, 여기 3스택, 이거를 이제 4스택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흰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지금 파란색 빛과 예, 노란색 빛과 파란색 빛과 예. 등 여러 가지 그 색깔을 섞어서 결국에는 한 가지 밝은 색, 흰색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3단 구조였는데 그게 4단 구조로 바뀐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예. 4단으로 하면 뭐가 또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4단으로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Y에서 네. 그린색과 레드색을 빼냅니다. 빼내고 네. B, G, B, R 이렇게 쌓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옐로우를 안 쓰는 거죠? 옐로우는 따로 없고, 예. 네. 옐로우 대신에. 그렇죠. 옐로우에서 그 색을 다 빼내서 음. GR을 따로 빼내서 BG, BR 이렇게 4개층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것이고, 네. 휘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휘도 높일 수 있고, 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는 지금 밝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잠깐 이게 안에 네. 용어들이 남발돼서, 그러면 노란색 대신에 네. 지금 초록색하고 예. 빨간색을 대신 넣으면 밝기가 밝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층이 많아지니까 밝아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BY 더하면 흰색이 됩니다. 그리고 RGB 이게 빛에 3개 더하면 흰색이 되고, 그래서 이거 BY 하던 것을 또 BYB가 있는 것은 이제 뭐 색온도라든지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BGBR로 해서 어차피 또 흰색을 내는 겁니다. 흰색을 내는 건데, 이게 층이 많아지니까 기존에 Y를 구성하던 것이 아까 3개라고 말씀드렸는데 G, YG, R. 근데 재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전자 전공이 들어가는 것을 어떤 최적화하는 데서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그냥 얘기만 듣기에는 예. 기존보다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복잡해집니다. 예. 근데 굳이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예. 아까 얘기하신 휘도, 밝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예. 왜 자꾸 밝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 OLED 그러니까 LCD 쪽 대비를 해서 하이엔드 LCD 쪽 대비를 해서 휘도가 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OLED가 유기재를 쓰다 보니까 수명 네. 문제가 있고, 예. 그래서 LGD가 이걸 아마 4세대 OLED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네. 기존의 피크 휘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높여왔습니다. 네. 3세대에서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해서 광 추출 효율 높이는 것을 적용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최대 휘도가 3000니트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BGBR 구조로 가서 4000니트까지 최대 휘도를 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기 힘들 수는 있겠지만 대신 또 소비 전력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소비 전력을 낮추지 못한다면은 이게 뭐 층을 많이 쌓으면 재료비가 더 들어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공정 비용도 그렇고요. 예, 그 생산 수율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소비 전력, 아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출시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4스택으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얘기는 잠깐 이제 좀 네. 이따가 다시 하고, 결국에는 OLED TV의 예. 약점으로 지적됐던 휘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4단 구조를 쓴 것 같다고 말씀을 좀 하신 거고. 네. 그러면 이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저희가 이제 TV 매장이나 뭐 이제 OLED의 장점을 보여주겠다 하면 대부분 어두운 환경에서 이제 데모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OLED의 장점이 잘 보이니까. 명암비랑 네. 리얼 블랙 이게 그래서 되기 그게 때문에. OLED TV들의 야, 누가 그렇게 어두운 데서 계속 TV 보냐. 대부분 TV는 거실에 있고 혹은 방에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불 켜놓고 보거든요. 한낮에도 보고. 네. 그때는 LCD가 훨씬 더 쨍한 느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 TV나
이런 LCD 쪽이 좀 각광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일반적으로 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LG 쪽에서도 OLED의 약점을 분명히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화이트 올레드가 아무래도 LCD보다는 휘도가 약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고, 부정하지는 않고, 예. 대신 뭐 리얼 블랙이라든지 이런 거 강점을 부각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기술을 계속 준비하는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휘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OLED 장점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이제 그건 그쪽 미니 LED를 적용한 LCD도 마찬가지인데, 네. 미니 LED TV가 나온 지는 이제 한 3, 4년 됐습니다. 네, 근데 네. 그때도 미니 LED TV를 그 전에는 OLED만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이제 전시를 하고 아니면 은하수 같은 거 보여주는 걸 많이 보여줬는데 주로 어두운 거 데모를 어두운 많이 거, 보여주죠. 흰색이랑 검은 거 잘 대비되는 걸 보여줬는데 맞아요. 미니 LED TV도 처음 출시하면서 삼성전자가 네오 QLED가 미니 LED인데 드디어 은하수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여주기 그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좀 밝은 거 많이 데모를 좀 쨍한 많이 거 많이 보여주고 하다가 이제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어쨌든 미니 LED는 그 로컬 디밍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부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OLED는 휘도 약점이라는 것을 지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CD 지금 하이엔드 LCD 주로 이제 QD를 쓴 TV들인데 이 TV들의 밝기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좀 보완을 좀 한 걸까요? 이 4단 W OLED가요?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나아졌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게 뭐 미니 LED 대비 몇 %인데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니트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3세대 그 MLA 적용한 화이트 올레드가 3000니트였으니까 4세대는 4000니트, 1000니트 높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여전히 LCD보다는 휘도가 낮은 거죠? 낮을 겁니다. 정확히 비교를 해봐야 되지만. 그렇군요. 그러면 이쪽 어차피 TV용이니까 주로 노리는 좀 시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TV 시장을 이번에 CES에서 LG전자가 그 새로운 OLED TV 전시를 했는데 그가 아마 LG 디스플레이 패널일 거고 그래서 TV는 지금 일단 준비된 라인업은 48, 55, 65, 77, 83 LG 디스플레이에서 주로 판매하는 TV용 OLED 이 제품들을 겨냥하고 있고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우선 만들 예정입니다. 이것을 언제 혹시 만드나요? 했고 올해 만들 겁니다. 올해 안에? 예. 그러면 TV 신제품이 나오는 시점은 하반기가 넘어서 좀 가능할 것 같네요. TV 신제품은 보통 2분기 정도에 빠르면 나올 수 있는데 보통 TV는 1분기 CES 이럴 때서 보여주고 지금 CS 기간이니까 보여주고 지금 전시를 했나요? 요 제품 LG전자가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올해 연내 가을 전에 여름 때 공식 발표를 하겠네요. 2분기 3분기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준비를 많이 해온 거기 때문에 드디어 양산한다. 드디어 양산해서 LCD 약점을 좀 보완한 LCD를 좀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됐는데 일단 또 뭐 세트 얘기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나와봐야 좀 어떻게 좀 성패가 좀 갈릴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로서는 OLED TV 자체의 어떤 시장 확장성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미니 LED랑 OLED 그리고 QLED 이거 포함해서 프리미엄 TV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한 10년째 큰 변화는 없습니다. 2천만 대 정도. 전 세계 TV 2억 2천만 대 중에 그런 프리미엄 제품군이 2천만 대인데 여기서 그 미니 LED랑 뭐 QLED 그리고 OLED가 누가 더 뺏어가느냐 싸움. 이거 이 시장이 그렇게 커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OLED TV도 그리고 미니 LED TV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커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LED TV도 2021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성장세가 더딘 편이고 작년쯤에는 미니 LED TV가 OLED TV를 넘어설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결국 OLED TV가 많았습니다. OLED TV도 성장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미니 LED TV도 OLED TV를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또 올해는 미니 LED가 OLED보다 많을 것이다 이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되려 미니 LED는 애플이 적극적으로 채용해줘서 IT 기기에서 재미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IT 제품에서 좀 쓰이긴 했는데 이게 IT 제품에서 미니 LED랑 OLED가 이렇게 채택은 되고 있지만 이게 확장성이 아직까지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삼성 쪽은 어떤 기술 방식으로 어떻게 좀 대비를 좀 하고 있나요? 삼성 디스플레이 대형 쪽은 QD OLED라고 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포스텍이었습니다. DDGB. 그런데
이번에 그 5스택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MSI라는 회사에서 네. 27인치 그 5스택 QD OLED 모니터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처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블루죠? 발광층, 발광. 예, 그러니까 BBGB인데 네. 이게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띠고 네. 그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파란색과 녹색을 비교해보면 파란색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전체적으로 밝게 하기 위해서 그린층이 들어갔던 건데 이번에 그린층이 하나 더 들어가서 아마 또 더 밝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는 흰색 내는 예, 기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컬러 필터 된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삼성은 파란색을 하는데 예. 이제 파란색은 있으니까 그 그린, 초록색하고 그래서- 빨간색 컬러 필터를 대서 예, 지금 이제 사무색을 내는 이런 구조로 가는 예, 거죠. 예. QD 색변환층이라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QD 색변환층 그 크기에 따라서 색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건데 네. 그 파란색이 나오니까 GR 통과하고 파란색은 이제 오버코트 그죠. 통과해서 그냥 내보내는 그런 거죠. 식으로 빛과 색을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그냥 컬러 필터 쓰는 제품이죠. 근데 좀 다르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컬러 필터는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예. 궁극적인 OLED는 FMM을 쓴 소형 디바이스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FMM은 아무래도 동시에 같은 층에다가 RGB를 넣으니까 그렇죠. 빛과 색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네.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건 큰 뭐- 면적에는 아직까지는 잘 안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삼성이 8.6세대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8.6세대 제품이 네. 그게 8.6세대 라인은 지금 노트북 쪽 겨냥하고 있는데 이것도 10인치 중반 네. 이후 가는 건데 그게 잘 된다면은 이게 점점점 늘어나서 20인치대도 갈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20인치대 중반에서 30인치대 사이 요 시장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늘려서 이렇게 막 30인치 이상까지 그 FMM 방식으로 간다는 거는 기존에 투자한 것도 있고 LED 디스플레이도 이게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상호 잠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소비자층을 시장을 나눠서 공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그냥 뭐 65인치 이상을 그냥 FM으로 퍽 찍어, 그냥 원장 그대로 퍽 찍어가지고 그냥 TV 한 대 만들면 참 좋을 텐데요. 원가 생각하면 마이크로 LED가 그렇죠. 마이크로 LED가 있네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 예전에 저기 잠깐 딴 얘기인데 네. 미니 LED TV 같은 제품 전시할 때 마이크로 LED TV도 전시를 합니다. OLED도 있고 근데 보통 기자들이 같이 이동을 하다가 마이크로 LED TV 앞에서 약간 좀 멈춰서는 경향이 있어요. TV가 크기도 하고 너무 좋으니까 제품이. 근데 이제 그쪽 제품은 뭐라고 할까 마이크로 LED까지는 아니어도 예. 그 워낙 광고판으로 요즘에 워낙 많이 쓰고 있어서 길거리에서 예. 많이들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 자체로 보면은. 그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게 마이크로 LED라고 아시는 분은 많지 그 기술 자체를 아시는 분은 네.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보통 미니 LED급으로 좀 치고 하시죠? 그냥 LED 정도 생각하시고 음. 뭐 이거를 막 OLED랑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업계분들이 지나가면서 이건 LED라든지 이거 다 보고 아시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좋은 디스플레이 열이 약간 나는 그 정도 느낌이 그래서 겨울에 좋은 있습니다. 것 같아요. 겨울에 한창 추울 때 이게 따뜻하거든요. 이게 광고판 지나가면 뜨끈한데 여름에는 좀 여름에는 더운데, 좀 예. 쥐약이긴 합니다. 요즘 워낙 지하철역에 LED로 광고판을 많이들 하셔서 마지막으로 올해 TV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예상을 좀 해주세요. 워낙 이쪽은 규모가 그래도 일정 수준 정도로 많이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작년에는 대형 스포츠 행사가 있었습니다. 뭐 유로 2024 네. 그리고 올림픽 파리 올림픽이 네네.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없고 올해는 전망을 제가 여기저기 여쭤보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홀순위 언더가 TV 출하량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 얘기를 듣고 있고 그 과거에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 그냥 그래왔던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코로나 시기도 있으니까 이게 약간 좀 변수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좋았던 그리고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은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요. 이런 흐름도 많이 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비중도 많이 이게 커지고 상반기가 늘어나는 게 코로나 때문에 가수요가 발생했다는 원인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연간 전망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당장 1분기 시장만 놓고 보면은 그 패널이라든지 부품 수요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하게 되는데 관세를 부과할 것에 대비를 해서 재고 쌓아놓는 거군요. 예, 미국 유통업체들이 TV를 많이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TV 세트 업체 그리고 패널 업체 지금 가동률이 좀 올라간 상황이고
중국이 작년 그 설 연휴 때 2주일간 공장 가동을 LCD 공장 네.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됐는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딱 설 연휴 기간만 쉬고 전체적으로 공장 가동하기 때문에 1분기 전체적으로 볼 때 LCD 공장 가동률은 70% 후반 정도. 작년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이제 앞으로 기대하기 힘든 네. 그 패턴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또 두 번째는 이제 또 기준이. 어떤 그 불확실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뭔가 규제를 하거나 네. 뭐 정리가 되거나 뭐 이런 불확실성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조금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남들이 잘 안 돼야 내가 산다 뭐 이런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드네요. 예, 불확실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1분기는 뭐 이렇게 막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 얘기들을 하시는데 대부분 4월 이후로는 전망을 못 한다는 게 뭐 솔직할 것 같다는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1월 20일 취임 이후에 관세 정책을 어떻게 실제로 부과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듈 쪽이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 디스플레이 모듈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네. 그 여러 정책을 보면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겁니다. 그렇죠. 예, 세계 각국 기업에.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에는 그 미국에 모듈 공장을 지으면은 채용 규모에서 아마 자동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듈이라든지. 뭐 얘기 들은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전망이죠, 전망. 전망이라는 게 예.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아, 우리 그게- 기업들이 예. 우리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패널 기업들이 예. 미국에다가 공장 짓는 얘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있고 네. 대만 기업도 있을 것이고 중국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만약 디스플레이 업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공장을 짓는다면 그게 뭐 공장을 언제까지 지을 수 있을지 가동할 수 있을지 그리고 채용이 얼마나 일어날지 미국 현지에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할 때 어떤 그 엔지니어의 어떤 역량 확보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모듈이 아무래도 그 엔지니어 뭐 그렇겠죠. 떨어지니까 베트남에 쫙 깔려 있는 거. 예, 그런 것들을 미국에 그 공장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앞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몇 년 동안 이제 집권할 기간 동안 미국 비즈니스의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그런 거는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삼성, LG 그리고 보시기에는 예, 우리 폭스콘.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예. 베트남에 만들어놨던 이런 모듈 공장 미국에도 지을까요? 소규모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작년에 그 BOTMR을 그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지정하라는 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 하원 네. 공산당 특위위원장이 국방부 장관이 보낸 사안에서 그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중국 그 패널 업체가 미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그런 제품에는 LCD 제품 못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LCD 제품의 그 모듈을 만드는 것을 뭐 한국 패널 업체라든지 대만 패널 업체들이 네. 미국에 공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 이건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과거에 이제 미국이 화웨이를 쳐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가 좀 득을 봤던 것처럼 예.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도 좀 득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득을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나 이렇게 LCD 시장에서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제재를 하게 되면은 미국 소비자들이 사는 제품 가격이 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흡수를 할지 그런 측면에서는 다 생각이 뭐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제재가 된다면 국내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